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 가사 작자미상의 춘면곡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예, 춘면곡도 이제 만만치 않은 작품입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 춘면이라는 것은 이제 봄에 잠깐 조는 낮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봄에 잠을 자고 일어난 그 화자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이별가와는 달리 이 작품은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하는 남성의 화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가 슬픈 노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굉장히 특이하죠. 그동안은 주로 대부분 여인이 화자가 됐었지만 이 작품에서는 시적 화자가 남성이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서 굉장히 이색적이고 굉장히 그 개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핵심 정리에 가시면 주제가 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재회, 만남을 이제 소망하는 그런 주된 내용이고요. 또 이별의 안타까움이라든가 님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적 어조이고요.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12가사 중에 하나고요. 조선 후기에 가창된 가사고 평민 가사로도 분류됩니다. 성격은 이제 서정적이고 비애가 담겨 있고 애상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고 화자는 이제 임과 이별한 남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하는 남성 화자의 목소리를 아주 진솔하게 담아낸다. 이런 거 잘 참고해주시고요. 상황은 뭡니까? 평생 같이 살고자 이제 약속을 했지만 님은 현재 어떻습니까? 떠나고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님의 부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고전 작품 중에서도 이러한 주제와 정서를 갖고 있는 것들과 연관지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설상 특징에 가시면 첫 번째 이제 만남과 이별, 그리움의 구조를 지닙니다. 그래서 그 사음보 연속체로 되어 있고요. 대꾸법이 주로 나오면서 리듬을 부여합니다. 또 봄은 또 어때요?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계절임을 우리가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그 김유정의 봄봄처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정화자는 봄에 님을 만나는 이 기쁨과 헤어짐의 슬픔을 동시에 겪는 그러한 계절로 나옵니다. 그 이별 후에 이제 잠을 잡니다. 화자가요. 그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가 뭐다? 잠자는 거를 얘기하고요. 그 속에 또 꿈을 꿉니다. 자, 님을 향한 그리움의 시간은 어때요?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잠깐 이 꾸는 꿈은 님에 대한 그리움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고 강조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남성으로 설정된 이 화자가 어때요?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한 뒤에 님을 다시 만나겠다는 소망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에요. 또 육감적이고 태피적인 내용으로 님을 이별하고 괴로워하는 사나이예요. 화자가. 그래서 기생집에 들러서 추능에 탐닉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을 이제 잊어버리는 심리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님을 잃고 괴로워하는 사나이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고요. 정감이 넘치는 노래로 12가사 중에서도 으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한 서생입니다. 그러니까 한 서생이 사나이죠. 추능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기생집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정을 나눈 뒤에 이별하고 집에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봄에 흥취에 끌려서 이제 술을 몇 잔하고 이제 기생집에 찾아가서 기녀와 하룻밤 인연을 맺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이별로 인해서 한이 쌓였죠. 원망의 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겨우 잠이 들어서 꿈에서 님과 만나는 그런 즐거움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지만 꿈이 깨면 어때요? 다시 님에 대한 그리움에 빠지니까 이별의 아픔이 더 어때요? 절실하겠죠. 예. 이런 거는 우리 그 정철의 가사에서도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두견세라든가 낙엽, 외기러기 등을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을 효과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정이입적 소재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걸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님과의 이별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진솔하게 드러낸다 이런 거. 예. 그다음 영탄, 대꾸 등의 다양한 표현법이 구사되면서요. 또 소리적 표현으로 정서를 또 강조하는 그 면도 있습니다. 또 시청자는 여인과 만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지기까지의 이 과정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의 슬픔, 이 고뇌를 이제 드러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만남에 대한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서 추후에 만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또 만남과 이별 전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그래서 현재의 실연의 아픔, 실연의 슬픔을 더욱 극대화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 가셔서 이제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한자가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서사, 본사, 결선은 아닌데 서사 쪽에서 이제 야유원에서 이제 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춘면 우리 제목이죠. 예, 낮잠입니다. 낮잠. 낮잠을 늦음하기 꽤 늦게 이제 자고 깨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창이라는 건 대나무 창이에요. 그래서 대나무 창을 반쯤 열고 반개하니 뜰 정원이겠죠. 이제 정화. 정화라는 건 뜰에 있는 꽃이죠. 한자로 말하면 이 뜰에 있는 꽃이 정말 아름답다. 원문에는 작작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활짝 피었다는 뜻입니다. 이 정원에 꽃이 활짝 피었고 날아가는 이 나비가 있는데 마치 그 꽃에 머무는 듯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비가 그 꽃 위를 머무는 듯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봄에 대한 그러한 배경이 쭉 묘사된 겁니다. 강 버들은 자, 강 언덕의 이 버드나무는 이 말이에요. 우거져서 성근 내를 띄었세라. 내라는 건 이제 안개라는 의미입니다. 안개. 그래서 성근 안개를 띄었다. 성긴 듬성듬성 이 안개를 피운다, 띄운다. 뭐 이런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뜰의 꽃과 강 버들의 이 봄경치는 화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설레게 하는 그런 그 소재지 않습니까? 설렘을 더 부각하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꽃과 버드나무가. 그래서 이걸 추능이라고 하는데 이 추능이 이 화자가 이 추능 때문에 님이 있는 장소, 즉 이제 야유원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창전은 이제 창 앞에 이 말이에요. 창 앞에 덜 고인 술, 즉 술이 덜 익은 술이 이제 있었나 봐요. 창문 앞에 놓여 있었는데 2, 3배 두세 잔 이제 꺾어 마신 뒤에 이 말이에요. 호탕한 미친 흥, 이게 이제 춘흥이죠. 이제 호탕한 춘흥을 부질없이 자아내요. 쓸모없이 이제 춘흥이 일어나서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백마금편은 우리 그 화난설원의 그 규원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백마금편 타고 거기서도 야유원으로 가는 장면, 그렇죠? 예, 이 장면이 흡사하네요. 그러니까 호사스러운 행장, 즉 백마의 금으로 된 채찍을 휘두르면서 이제 기생집, 요즘으로 말하면 뭐 룸사랑도 되겠나요? 예, 기생집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마금편과 야유원은 어때요?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다. 그러니까 화자가 최소한 양반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풍류가 있는 그런 끼가 있는 남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님이 기생임을 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거네요. 꽃향기 옷에 배고 향화라는 거죠. 화향이라는 거죠. 화향. 꽃향기 옷에 배고 달빛 월색은 뜰 안에 가득한데 만정입니다.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정원에. 그러니까 달빛은 뜰에 가득한데 관객인 듯 취객인 듯 미친 손님인지 아니면 취한 손님인지 그렇죠? 흥에 겨워 머무는 듯하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자신이 자기가 미쳤는지 아니면 취한 사람인지 이제 그 뜰 정원에 이제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을 제시한 겁니다. 배회 여기저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고면 이 고개를 기웃기웃 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정이라는 것은 이제 연모하는 그리움의 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섰다라는 건 문득 그러한 감정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치와주라는 것은요 푸른 기와 풀을 치자잖아요. 그러니까 붉을 주자. 그러니까 푸른 기와와 붉은 난간입니다. 그 높은 집 그렇죠? 기루가 되겠네. 기생집. 노기홍상은 이제 그 다홍치마 그렇죠? 푸른 옷소매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입은 일민 어떤 한 미인이 어떤 한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화자가 지금 이 여인을 보아가지고 지금 유정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한 여인과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사창이라는 것은 우리 그 여인이 거처하는 그 방을 이제 사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 의미는 이제 얇게 바른 비단으로 이렇게 얇게 바른 창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네의 거처를 얘기하래요. 반쯤 창문을 열고 오간은 이제 옥처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러니까 일미인이 바로 그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웃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반기는 듯 아주 교태를 부린다는 겁니다. 교태라는 건요. 아리따운 자태 내지는 뭐 아양의 뭐 애교, 요요만 그렇죠? 그러한 모습이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자는 빠진 겁니다. 자, 본사 이제 첫 번째로 가시면요. 그래서 님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도 끝이 없고 연분도 깊다. 그래서 이 사랑, 이 연분을
비교할 데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충만감을 좀 제시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본사 두 번째에서 뭡니까? 이별입니다, 이별. 그렇죠? 만남과 이별이라고 그랬죠. 만남과 이별, 다시 재회를 소망하는 구조, 이렇게. 근데 이제 두 번째 본사에서는 인과 이별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두 손목 마주 잡고 평생을 약속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금성맹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평생의 약속, 지켜야 될 약속을 서로 맹세한 겁니다.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 나비 된다. 대꾸법이죠. 완전한. 그쵸?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청춘이 다하도록. 그쵸? 떠나 살지 말자고 하였더니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인간의 일이 많고, 그렇죠. 인간의 일이 많다는 건 이제 다사다난한 그 삶의 연속이라지 않습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거고, 조물주조차 우리를 시샘해서 질투해서, 신정,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감정을 쌓았잖아요. 그게 미흡하여. 그러니까 새롭게 쌓인 장들이 충분히 어떻습니까? 쌓여가기 이전에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애달프게 어떻게 됐다? 이별을 하게 됐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별이에요. 애달픈 이별. 그렇죠? 그래서 조물주는 인간의 일을 주관하는 그런 그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화자는 이 조물주의 시기로 인해서 어때요? 이별하게 되었음을 무척이나 애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정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본사 세 번째에서는 이제 이별의 슬픔이 나옵니다. 이제 청강에 떠 있는, 청강이라는 건 이제 맑게 흐르는 맑은 물이, 강물이잖아요. 원앙이 막 울어요, 울면. 이게 운단 자체가 이제 감정이입이 되겠죠. 그렇죠? 시청자의 감정과 동시됐잖아요. 광풍의 논란, 사나운 바람의 논란이 벌과 나비, 봉접은 벌과 나비예요. 지나가다가 돌치는 듯, 돌친다는 건 되돌아 돌아오는 듯, 뭐 이런 뜻이에요. 바람이 부니까. 석양은 고개를 넘어가고 정마는 이제 먼 길을 가는 말 이거거든요. 원정 가는 말이란 뜻이죠. 자주 울제 운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막 울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삼은 이제 얇은 여름에 입는 비단 적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여잡고 아면이라는 것은 슬프고 아주 침울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인 후에 여였다는 얘기로 볼 때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별을 한 거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렇죠? 울면서 떠난다. 여기서 나왔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이별 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고 침통하다. 뭐 이런 정서를 느끼시면 되겠죠? 슬픈 노래.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나왔네요. 슬프다. 한숨 나온다. 이렇게. 그렇죠? 벗을 삼아 돌아오니 한숨 쉬고 이제 슬프다는 얘기예요. 이제 소임이여 생각하니 이제 할 일을 이어 생각하니 원수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간장이 다 썩고 목숨인들 어떻게 보존하랴. 그러니까 이제 상사병인 거예요. 상사병.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서리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신에 내 한 몸에 병이 되니 그러니까 상사병인 거죠. 그렇죠? 만사 모든 일이 무심해졌다. 하기가 싫어진 거죠. 서창을 굳이 닫고 서창이라는 건요 책 서자잖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이제 있는 공간입니다. 책을 읽는 그 공간에서 굳이 문을 닫아 버리고 창문을 닫고 섬거이라는 건 이제 그 어색하게 또는 허약하게 그렇죠? 희마리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워 있다라는 겁니다. 시름시름 앓는 장면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화영월태. 자, 화영월태라는 것은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 그렇죠? 자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자화자가 그려하는 님의 모습이겠죠. 안중에 아른아른 거린다. 그러니까 눈앞에 아롱아롱 거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벽사창도 하얀 벽을 칠한 그런 여인의 거처하는 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도 역시 침변, 내가 누워있는 베갯머리에 어렴풋하다. 결국 뭐야, 눈앞에 아른거려요, 베갯머리에 또 아른거려. 결국 뭡니까? 상사병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꽃돌기에 이슬이 떨어지니. 자, 이슬은 이별의 눈물을 비유한 단어예요. 별로라는 건 해석하면 이별의 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관념이 별로고 보조관념이 이슬이 되는 거죠. 눈물을 뿌리는 듯. 버들막은 이제 수양 버들 가진데 여기서는 이별의 한을 비유한 겁니다. 여기 나왔죠. 원관념, 보조관념. 그렇죠? 연기가 자욱하니 그게 마치 이별의 한을 머금은 듯이 느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꽃돌기의 이슬과 버들막의 연기가 나잖아요. 이게 봄에 느끼는 이별의 슬픔을 드러낸 표현이고요. 비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공산야월에 아무도 없는 산, 텅 빈 산의 그 밤하늘에
달이 뜬 겁니다. 거기에 두견새가 또 슬피 울어요. 이 두견새가 우리 시에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슬픈 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뒤에 부력이도 나옵니다만 같은 의미의 새들입니다. 그래서 적적한 산에 달은 밝고 두견새는 슬피 온다. 역시 감정이입이 되겠죠. 슬프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나왔네요. 슬프다. 저 새소리 내 맘 같다 이거예요. 내 발 같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같다. 동일시된 거잖아요. 동병상련이잖아요. 그렇죠? 불력이라. 불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귀척도, 자규, 두견새, 불력이.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접동새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뭘 상징하는 거냐? 어떤 그렇죠? 하늘의 소재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시에 잘 드러나는 그러한 소재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본사 네 번째로 가시겠습니다. 임을 이제 꿈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만나긴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요? 꿈에서 만나죠. 우리 고전에서 많이 보잖아요. 꿈에서 만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만남을 꿈에서 보통 이루지 않습니까? 삼경에 밤 한 12시쯤에 못 든 잠을 사경에 잤다. 한 2시쯤에 잤던 겁니다. 두세 시. 그래서 비로소 잠을 드니 굉장히 늦게 잔 거죠. 화자님을 생각하다가 결국 어때요? 새벽에야 간신히 잠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경은 보통 11시에서 1시 사이고요. 이 사경은 1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상사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이제 그리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사병이 났잖아요. 우리 님을 꿈 가운데 꿈속에서 해오하니 해오라는 것은 오랫동안 이별했다가 뜻밖의 다시 만나는 걸 해오라고 합니다. 천수만한 천수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심과 한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슬픔과 한이 너무너무 많아요 라고 하면서 시정화의 정서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정서도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못다 일러 못다 말하니 일장 호접이 일장 춘몽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일장 호접. 그러니까 부질없는 꿈이 됐다 이겁니다. 일장 춘몽 뭐 이렇게 호접지몽 막 이런 얘기 들으셨죠? 한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뭐다? 못다 이루는 부질없는 꿈이 됐다. 그러니까 꿈이잖아요. 허망하잖아요. 그렇죠? 아리따운 옥빈 홍안이라는 건요.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곁에 얼핏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와, 그렇죠? 감탄하죠? 황홀하다. 너무 그러니까 같이 그냥 꿈속에서 그리운 대상을 만났으니까 너무 황홀한 정서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꿈을 생시 삼고 싶다. 그렇죠?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임을 만난 화자가 꿈을 생시로 여기고 싶다. 그렇죠?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시정화자가 꿈에서처럼 현실에서도 임을 만나고 싶은 이 구구절절한 절실한 간절한 소망을 직접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사 5번째 가시면은요, 임에 대한 그리움이 나옵니다. 그리움. 자, 잠 못 들어서 이제 한숨 짓고 바삐 일어나서 바라보니 운산, 구름으로 둘러싸인 산입니다. 첩첩 산중이에요. 천리몽은 천리의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리에 계신 님을 꿈에서나마 보려고 하는 건데 그걸 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월은 아주 매우 맑고 밝게 비치는 달입니다. 달빛이 창창하다. 그러니까 앞길이 멀어서 아득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비추어줬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운산과 호월, 그러니까 산과 달은 뭡니까? 아름다운 자연이지만 그 속에는 이 운산이란 시어는요,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입니다. 장애물 아셨죠? 나와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소재다라는 걸 상징한다라는 거 아시고요. 호월은 반대로 화자와 님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시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월은 그리움의 정서를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세요. 좋은 기약 막혀있고 세월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좋은 언약은 묘연하고, 그렇죠? 약속은 어디 가버리고 세월만 덧없이 빨리 흘러가느냐라고 하면서 화자의 정서 덧없음입니다. 허망함, 그렇죠? 엊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는데 그 곁에 훌훌 지났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시원스럽게 낙엽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봄에서 가을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시간이 무척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적인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시간의 그 빠른 세월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우리 허난설의 규원가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 자, 그래서 계절을 알리는 소재도 나왔습니다만
님을 그리워하는 사이에 시간이 무척 빠르게 흘렀다 이겁니다. 새벽설이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울째.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감정이입이 보이네요.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나 올까 바라보니. 그렇죠? 청각적 심상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림의 정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득한 구름밖에 빈 소리밖에 없다. 그렇죠? 허망하죠. 허망해. 지루하다 이겁니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그렇죠?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와, 내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다 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탄법이고요.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찌 그리 못 보는 거. 그렇죠? 이렇게 그리워하는 감정이 깊은데 한 번도 어찌 볼 수가 없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고요. 약수, 우리 그 고전에서 약수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허난선의 규원가를 비롯해서 각종 고전 가사에 많이 나오는 시어 중에 약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중국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강 이름인데요. 굉장히 그 깊은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깃털이 떨어져도 금방 가라앉을 정도로 아주 그 부력이 약하다고 볼까요? 예, 그래서 이 약수는 보통 나오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님과 나 사이를 어떻다?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방해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그 견우와 직녀죠. 견우와 직녀도 은하수에 가려서 만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예, 마치 그 은하수와 같은, 그렇죠? 예, 산과 물처럼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또 삼천리 멀단 말을 이런 것을 잃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먼 길을 말을 멀다고 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때를 두고 하는 것인지 내가 실감을 했다. 절실하게 내가 느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페이지에 이제 왔는데요. 마지막입니다. 본사 6번째 마지막 본사입니다. 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머리에 이제 조각달이 이제 떴어요. 그 님의 얼굴에 비추고 싶다라는 표현. 석상, 돌 위에 오동나무가 되어서 님의 무릎을 베이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정철의 시에도 이제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님에게 보내고자 하는 정성들, 자, 소망들이 쭉 열거되니까 한번 보세요. 공산의 잘새는 이제 자러 들어가는 새죠. 뭐, 그렇죠? 되어 북창에가 울고 싶다. 그렇죠? 전부 다 뭐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비추고 싶다, 무릎을 베이고 싶다, 거기 가서 울고 싶다, 날아가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옥상 조양, 아침 햇볕에 아침 해녁에 제비가 되어서 날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그렇죠? 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설정을 해서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자기의 그 극단적인 소망인 겁니다. 옥창, 그렇죠? 이 창밖에 앵도화의 나비가 되어서 앵두나무꽃에 나비가 돼서 날고 싶다. 나비, 제비, 그렇죠? 잘새, 그리고 오동, 편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님과 자기가 만나서 그리움의 어떤 그를 드러내주는 그런 상징적인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대꾸법이 주로 나왔고요. 님을 위한 사랑, 이 사랑을 강조하는 장면들이고, 님과 내가 함께, 그렇죠?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절실하게 드러난 그런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태산이 평지되도록, 그죠? 금강이 다 마르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잖아요. 우리 고려가요처럼, 정석가처럼. 그래서 설정해서 이별의 슬픔을 지금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평생 이 슬픈 회포를 어디에서 가을하리요. 그죠? 우리 그 사설시에 많이 나왔죠. 비교하겠는가. 자기의 그 이별의 아픔을 어디다 견주겠는가라는 사설시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도사공의 마음, 그죠? 쫓기는 그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라든가, 그죠? 그거 다 절실하지만 나의 이별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서를 강조하는 것처럼 이 비교법을 쓰면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이별의 슬픔을 더욱 강조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한 시조하고 또 연결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연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사 마지막입니다. 이제 재회에 대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제 만남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서중유오간. 그러니까 책을 읽자 하니 글 속에 님의 모습이 어른어른거린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책 속에 글은 안 읽히고 그 여자의 또는 그 남자의 모습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경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여기서의 화자는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완전히 나도 잠깐 들었나니. 그죠? 나도 그 속에 잠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그리움이 지금 푹 빠져 있는 거죠.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마음을 바로 하고 이 말이에요. 관계라는 건요.
불이한 걸 보면 굉장히 의기가 북받쳐서 원통하고 슬퍼서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표현을 여기다 쓴 거는 결국 이건 아니다. 그죠? 현재 내가 이거 할 일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서 관계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거는 아직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시 내어. 이런 마음을 다시 내게 해서 정신을 가다듬어서 이 대장부의 공업이라는 것은 공명입니다. 우리 북이 공명할 때 공명 있죠? 이걸 끝끝내 이룬 뒤에 그제야 님을 다시 만나 100년 동안 살려 하노라. 그러니까 입신양명을 이룬 뒤에 님을 다시 만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뒤에 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러한 재회를 소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 시적화자가 여인의 그 입장에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는 이 남자의 그것도 사나이의 입장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요. 수능에 출제될 확률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하면서 또 느끼네요. 그렇죠? 자, 전체 시상 전개 과정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봄잠에서 깨어나 술을 마시고 야유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정도 나누고 애달픈 이별을 하죠. 그러다가 이별에서 괴로운 심정, 그리움도 나오고요. 마지막에 입신양명에서 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소망과 다짐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구조를 정리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한번 프린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참고하세요. 고뇌와 갈등의 해소 장치로서 꿈의 기능,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우선시한 시적 화자의 모습,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해석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